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스위프트 UI 개발자들의 오랜 고민, MVVM 아키텍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UI킷 시절부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MVVM 패턴이 과연 스위프트 UI에서도 최선의 선택일까요? 놀랍게도 스위프트 UI의 핵심 원리를 파고들면 MVVM이 오히려 개발을 방해하는 안티 패턴에 가깝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위프트 UI가 상태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스위프트 UI가 UI킷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해해야 합니다. UI킷은 객체 지향 프레임워크였습니다. 뷰 컨트롤러나 뷰 같은 클래스 객체들이 화면의 상태와 로직, 생명 주기를 모두 책임졌죠. 하지만 스위프트 UI는 선언적이고 데이터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서 뷰는 더 이상 복잡한 상태를 가진 객체가 아닙니다. 대신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면을 어떻게 그릴지 정의하는 순수한 함수와 같습니다. 즉, 상태가 변경되면 스위프트 UI는 그에 맞춰 새로운 뷰를 효율적으로 그려낼 뿐입니다. 상태의 생성, 소유, 그리고 생명주기 관리는 전적으로 스위프트 UI 프레임워크에 몫이 되었죠. MVVM 패턴이 바로 이 지점에서 스위프트 UI와 충돌합니다. MVVM은 상태가 여러 객체에 분산되고 생명주기가 복잡하게 얽힌 객체 지향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스위프트 UI는 애초에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결국 스위프트 UI에 MVVM을 적용하는 것은 스위프트 UI가 해결한 문제를 다시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MVVM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들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데이터 중심적 사고방식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뷰 모델이 없다면 비즈니스 로직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직을 담을 별도의 객체가 없으면 코드가 섞일 것이라 걱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로직은 그 로직이 다루는 상태와 가장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순수 함수나 클로저 형태로 만들어 상태와 함께 관리할 수 있죠. 복잡한 비동기 처리나 외부 서비스 연동은 별도의 서비스 객체로 분리할 수 있지만 뷰의 성태까지 모두 책임지는 거대한 뷰 모델 객체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뷰 모델 없이는 뷰를 어떻게 테스트하나요? 입니다. 뷰 모델이 있어야 테스트가 용이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위프트 UI에서는 정반대입니다. 클래스 기반의 뷰 모델을 테스트하려면 복잡한 모킹, 즉 가짜 객체를 주입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스위프트 UI의 뷰는 상태에 따른 순수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특정 상태의 뷰를 테스트하고 싶다면 그냥 그 상태 값을 뷰에 직접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죠. 세 번째, 하지만 뷰 모델은 UI와 로직을 분리해주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UI킷의 사고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심사의 분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위프트 UI는 이미 데이터와 뷰의 조합을 통해 그 분리를 자연스럽게 달성합니다. 뷰는 데이터의 시각적 표현일 뿐이고 데이터는 앱의 상태를 담습니다. 여기에 뷰 모델이라는 또 다른 추상화 계층을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스위프트 UI의 간결한 데이터 흐름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복잡성만 더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공유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뷰에서 공유해야 하는 상태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MVVM에서는 공유 뷰 모델 객체를 만들어 해결하곤 했죠. 스위프트 UI에는 훨씬 더 선언적이고 명시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인바이런먼트나 명시적인 바인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위 뷰에서 생성된 공유 상태를 인바이런먼트를 통해 하위 뷰 어디서든 접근하게 하거나 필요한 뷰에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태의 흐름을 눈으로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만들어 숨겨진 싱글턴 객체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애플의 공식 예제에서도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사용하는데 괜찮은 것 아닌가요? 입니다. 이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애플은 종종 기본적인 개념을 가르치거나 오래된 UI킷 코드를 스위프트 UI와 연결해야 할 때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사용합니다. 즉, 이것이 스위프트 UI의 기본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유용한 도구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실제 애플 내부의 복잡한 프로덕션 앱들은 MVVM보다는 데이터 중심의 패턴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스위프트 UI가 상태의 소유권과 생명주기를 직접 관리한다는 패러다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UI 키 쓰잘의 객체 제한 습관을 스위프트 UI에 그대로 투영하기보다는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집중하는 데이터 중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MVVM이라는 익숙한 틀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며 훨씬 더 확장성 있는 스위프트 UI 앱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우선 접근 방식을 통해 스위프트 UI의 진정한 잠재력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